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이 반탁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이런 자세로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한민당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김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가 싫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상 문제, 그래서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한국을 신탁통치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념 문제, 사상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켜 버리면서 친일파 문제나 토지 문제, 토지개혁 문제를 이제 이슈에서 빼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죠. 이승만과 김구가 악수하면서 함께 반탁운동 대열에 들어섰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신탁통치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남북한을 통틀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이 결정은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역시 반드시 생겨야만 남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협조하고 나중에 가서 신탁통치를 반대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중도적인 입장이죠. 역시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 같은 좌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소련의 사주를 받았다고들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신탁통치의 찬성 입장으로 돌변해버려요. 이 좌파 집단도. 이것도 패착입니다. 이거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자충수인데요. 한국인들의 민족 감정을 무시해버린 거죠. 한국인들로서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한국인들이라면 신탁통치를 찬성할래야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걸 좌파 집단이 그걸 찬성하겠다고 하니까 한국인들에게는 큰 충격과 혼란을 줬고요. 그게 결국은 조선공산당 집단이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게 되는 그런 자충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신탁통치안을 애초에 제기했던 미국 국무부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생각과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미군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제24군단은 바로 일본에 가 있는 메가더의 직속부대였어요. 메가더와 하지는 전형적인 반공주의자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반소주의자예요. 소련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국무부의 중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철저하게 우익 세력을 밀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이 신탁통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탁통치를 하되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384를 없애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생각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도파를 밀어줘요. 미국 국무부가. 그게 바로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좌파의 여운형, 중도우파의 김규식이라는 이 두 거물을 이용해서 좌우 합작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1946년 5월이에요. 자, 그러자 노련한 승부사 이승만이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게 바로 정읍 발언이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련과 또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야말로 그 미국 국무부가 좌합작 운동을 통해서 또 역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리고 좌우합작운동론자들 역시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이 훗날 통일을 도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과 김구가 이제 길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47년이 됐을 때 미국은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소련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정책이에요. 미국 스스로가 소련을 적으로 보고 대화를 끊겠다는 정책이죠. 그에 입각해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유엔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건 미국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만의, 남한만의 단독 선거,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김구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가 남북협상을 가죠. 그래서 김일성, 박헌영, 김두봉과 마주 앉아서 이 통일정부 수립 논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김일성은 이념이 먼저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노애국자 김구의 이 충정을, 민족주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아요. 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1948년 9월 9일에 북한만의 정권, 물론 북한 내 우파, 중도파 전부 다 제거한 상황에서 김일성, 박헌영만이 정부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자, 1949년 이제 전 세계는 냉전 체제로 돌입합니다. 자,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했어요. 미군이 49년 6월에 철수했고요. 49년 10월 1일 이제 중국은 모택동이 이끄는 그런 공산화 정부로 이렇게 공산화가 완료돼 버렸습니다.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스는 미국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나라를 열거했을 때 우리 남한을 빼놨습니다. 그걸 에치슨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 이걸 두고 미국이 북한과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탐나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남침 유도설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남침 유도설은 근거가 사라졌어요. 당시 에치슨 라인에서 미국이 남한을 뺐던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미국은 소련이든 공산화된 중국이든 간에 해군과 공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이 전력상 소련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요. 특히 원자폭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군, 공군 중심의 전략을 짜요. 군사 전략을. 그러니까 지상군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전부 섬입니다. 전부 섬이에요. 그러니까 해군, 공군 기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빼놓은 것이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일으켜라 이렇게 유도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건 1950년 6월 25일 이제 마침내 북한군은 전면 남침을 시작합니다. 이날이 일요일 새벽이었고요. 장마철이었기 때문에요. 여름이었기 때문에 날도 더웠고 비도 많이 오던 때였어요. 자, 그날 우리 군인들은